안녕하세요. 우리가 Git을 쓰면서 코딩 표준은 딱 지켜주고 실수는 알아서 막아주고 심지어 배포까지 자동화해주는 그런 똑똑한 조수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병기 Git 안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기능 Git 훅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순서인데요. 먼저 개발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제 상황부터 시작해서 Git 훅스가 어떻게 그 해답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지, 클라이언트 훅이랑 서버 훅은 뭐가 다른지,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팀 전체가 함께 쓰는 꿀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Git 훅스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개발자의 딜레마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아찔한 순간이죠.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팀 전체 작업을 그냥 멈춰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심각한 보안 문제로 터질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금요일 오후의 악몽 같은 상황, 이걸 막아줄 뭔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Git에 숨겨진 슈퍼파워가 등장합니다. 방금 말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자 여러분의 코드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동화된 문지기, 바로 Git 훅스입니다. 그럼 Git 훅스가 대체 뭐일까요? 공식 문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커밋이나 푸시 같은 특정 Git 이벤트가 딱 발생할 때 우리가 미리 짜놓은 스크립트를 Git이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Git의 특정 행동에 갈고리, 즉 훅을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추가 작업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 엄청난 기능이 사실 우리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git/hooks라는 아주 평범한 폴더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배쉬 쉘 스크립트, 파이썬, 루비,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쓰는 어떤 언어로든 이 훅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훅을 활성화하는 거요? 이것도 진짜 쉬워요. 딱 3단계면 끝납니다. 자, 먼저 git/hooks 폴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파일 중에 내가 쓰고 싶은 훅 있잖아요. 그 파일 이름 뒤에 붙은 .sample, 이거만 싹 지워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hmod 플러스 x 명령어로 너는 이제 실행될 수 있어 하고 권한만 주면 끝!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Git 훅스가 무엇인지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써야 하는지로 넘어가 보죠. 이건 단순히 귀찮은 일 몇 개 줄여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팀 전체의 엔지니어링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려주는, 뭐랄까, 하나의 약속 같은 겁니다. Git 훅스를 쓰면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팀의 코딩 스타일을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고, 모든 커밋 전에 자동으로 테스트를 돌려서 안정성을 확 높일 수도 있죠. 아까 말했던 민감한 정보가 코드에 섞여 들어가는 걸 사전에 딱 막아주고요. 커밋 메시지 형식을 표준화해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무려 2만 시간이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큰 회사에서 코드 포매팅 같이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만으로 1년에 이만큼의 개발자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통계예요. 이 작은 자동화 하나하나가 모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는지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Git 훅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훅이 어디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랑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훅은 바로 내 컴퓨터, 그러니까 제 로컬 저장소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반면에 서버 측 훅은 GitHub나 GitLab 같은 원격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 기본적인 차이가 두 훅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클라이언트 훅은 개발자 개개인이 자기 작업 흐름을 편하게 만들려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드 스타일을 검사하거나 커밋 메시지 형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반면에 서버 훅은 팀 전체의 규칙, 그러니까 정책을 강제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메인 브랜치에는 절대 바로 푸시할 수 없어 라던가 푸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배포를 시작하게 하는 것처럼요. 좋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실제 현장에서 Git 훅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정말 중요한 보안 문제입니다. 바로
민감한 API 키나 비밀번호 같은 정보를 실수로 코드에 포함시켜서 커밋하는 걸 막아주는 프리커밋 훅이에요. 이 작은 스크립트 하나가 정말 끔찍한 보안 사고를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스크립트가 패스워드 이퀄이나 API 키 이퀄 같은 우리가 흔히 쓰는 비밀 정보 패턴을 미리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커밋을 딱 시도하면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온 모든 파일을 샅샅이 검사해서 혹시라도 이런 패턴이 들어있는지 찾아냅니다. 만약 하나라도 발견되면 바로 잠깐 여기 비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경고를 보내고 커밋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 예시는 팀의 협업 효율을 확 올려주는 규칙 강제입니다. 프리푸시 훅을 써서 모든 브랜치 이름이 피처 슬래시 기능 이름이나 버그 픽스 슬래시 버그 이름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꼭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훅은 제가 코드를 원격 서버로 푸시하려고 할 때 실행돼요. 먼저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브랜치 이름을 가져와서 우리가 정해놓은 패턴, 그러니까 뭐 피처 슬래시로 시작하는지 같은 걸 확인하는 거죠. 만약 규칙이 안 맞는다? 그럼 브랜치 이름이 규칙에 맞지 않아요 하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푸시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팀의 원격 저장소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자, 이렇게나 유용한 Git 훅스 우리 팀에도 당장 도입해야겠다 하고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바로 이 문장. 공식 Git 문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git/hooks 디렉토리는 버전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팀 동료가 제 프로젝트를 클론 받아도 우리가 애써 만든 이 멋진 훅 스크립트들은 전혀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알아서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 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팀 전체가 똑같은 규칙을 따르게 하려고 훅을 도입했는데 정작 그 훅을 공유할 방법이 없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행히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훅을 공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 최상단에 .git hooks 같은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스크립트들을 각자 컴퓨터에 .git/hooks 폴더로 심볼릭 링크, 그러니까 바로 가기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Git 2.9 버전부터는 core.hookspath라는 훨씬 더 간편하고 세련된 설정이 생겼습니다. git config 명령어 딱 한 줄만 실행하면 Git이 우리가 지정한 공유 폴더에서 훅을 알아서 읽어가게 만들 수 있죠.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Git 훅스는 그냥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에요. 이건 개발자가 일일이 신경 써야 했던 수많은 확인 작업들을 하나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엔지니어링 탁월성을 이룰 수 있게 돕는 강력한 도구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당장 여러분 팀의 엔지니어링 탁월성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자동화 스크립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스크립트 하나가 우리 팀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